행운의 방향으로 가기로 결정했다면 행운의 종착지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고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지 상세하게 그려보자. 운은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잡아야 하는 것이다. 행운은 당신이 생각하는 모습 그대로 당신의 눈앞에 나타난다는 점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운은 자신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운이 항상 곁에 있다고 믿고 살아야 진정 좋은 운들이 따라온다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운이 자연스럽게 나를 따라오게 하는 비법을 알려주는 천동이의 돈이 모이는 재물운의 비밀입니다. 저자는 풍수 큐레이터인데요. 대통령의 풍수 자문을 맡았던 아버지의 노하우를 전수받은 풍수가문 4대 계승자라고 합니다. 음식점도 몇 대째 이어오는 집이라고 하면 괜히 믿음이 가잖아요. 4대째 내려오는 풍수의 가르침은 어떤 걸까? 이런 궁금한 마음에 읽어보게 된 책입니다. 이 책은 자연의 섭리인 풍수의 진리를 우리의 삶에 쉽게 적용해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저자가 수많은 사람의 인생과 집을 보고 나서 알게 된 12가지의 운의 진실과 함께 공간과 관계, 자기 자신의 외향과 내면, 이렇게 4가지 영역을 통제함으로써 운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운이라는 것은 단순히 보이지 않는 막연한 무언가가 아니라 실체적이고 구조화된 존재이며 우리는 그것을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바꿔나갈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노력하면 재물운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내가 있는 공간에서 운을 끌어올리는 법과 운의 진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동이의 돈이 모이는 재물운의 비밀,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운을 좋게 만드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풍수 지리학의 중국 고서 금난경을 보면 탈신공계 천명이라는 말이 나온다. 뜻을 풀이해보자면 신이 만들어낸 공적을 빼앗고 하늘에 정해진 운명을 바꿔나가는 것이 풍수의 원리라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속에 머물러 있는 기운을 잘 활용한다면 정해진 운명까지도 바꾸어 나갈 수 있을 만큼 삶의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풍수의 작용이다. 나는 2개의 풍수지리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에 100개 이상의 댓글이 쌓인다. 수많은 댓글 중 자주 보이는 내용 중 하나는 내 마음 편하면 명당이지 다 부질없다이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요소 중에서 마음가짐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가 아닌 다른 존재에게 기대는 유약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다. 나라는 존재가 잘나서 이 세상에 혼자 우뚝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가 자연의 일부로서 주변의 사람, 공간, 사물과 교감한 덕분에 지금까지 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유혹에 흔들리고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설령 이 책을 보는 당신이 지금 당장 깨달음을 얻어서 마음속 평화를 느낀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다가와서 욕을 하고 뺨을 때린다면 바로 화를 내게 될 것이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쉽게 변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좋게 유지되려면 좋은 공간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쉬운 예로 키가 175cm에 몸무게가 80kg에 달하는 성인 남성이 유치원생들이 앉는 작은 나무 의자에 앉는다고 생각해보자. 앉아있는 내내 불편함을 느낄 것이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화를 내게 될 것이다. 반대로 편안한 리클라이너에 앉아서 2다리를 쭉 뻗고 거의 눕다시피 앉게 된다면 너무나도 편안할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흔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이것을 역으로 이용할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가 어떠한 운명을 타고났든 나의 의지로 내 삶을 결정해 나갈 수 있게 된다. 나의 타고난 운명,
타고난 운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자. 바로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이다. 지금까지 멋지동 컴퍼니를 통해서 풍수 컨설팅을 받은 분들만 해도 수천 명에 달한다. 나의 집안은 대대로 풍수의 조예가 깊은 집안이다. 4대째 내려오는 풍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풍수와 관련된 많은 콘텐츠와 지식을 생산해내고 있다. 나의 스승이신 아버지는 대통령 풍수자문의 천성조 마스터님이다. 80평생 60년 이상의 현장 경험과 3,000곳 이상의 유료 출장 컨설팅을 진행해 오셨다. 나는 수십만 명의 삶과 공간을 통해 깨달은 자연과 세상의 이치를 아버지에게 전수받았으며 그것을 모두 이 책 속에 녹여냈다. 현실적인 풍수 컨설팅을 해오며 깨달은 운의 진실들이 있다. 사주 명리학은 통계에 가까운 학문이다. 풍수 역시 마찬가지다. 특정한 풍수의 원리가 있다면 그에 따라 사람들의 삶이 변하게 된 통계치가 존재한다. 이 책에서 언급하는 공간 운의 진실도 그러한 측면으로 볼 수 있다. 풍수 컨설팅을 통해 알게 된 운의 진실은 나의 삶에도 모두 적용하고 있다. 우리가 몰랐던 운의 진실은 삶의 공통점이자 법칙이다. 여기까지 읽다 보면 이런 궁금증이 들 것이다. 운에 대해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나는 과연 현실적으로 부자인가 하는 궁금증이다. 부자의 기준은 천차만별이다. 뒤에서 돈과 부자에 대한 개념들도 함께 이야기해 나가겠지만 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 부자라고 생각한다. 부자와 일반인의 차이는 지켜야 할 것들에 얼마나 신경을 쓰느냐에 있다고 정의할 수 있다. 일반인들은 지켜야 할 것들이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부자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다. 그렇게 봤을 때 나 역시 이제는 지켜야 할 것들이 아주 많아졌다. 그러니 의심을 접어두고 뒤에서 이어지는 운의 진실을 삶에 접목해서 어떻게 하면 운이 좋아지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고민했으면 좋겠다. 운은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운의 진실은 운의 움직임에 대한 것이다. 운이라는 글자의 한자를 들여다보면 그 속성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다. 한자 운은 군대가 모여서 대열에 맞추어 움직이는 모양을 본뜬 형성 문자다. 움직이고 나르고 운반하는 의미를 지닌 운은 운동, 운송 등 움직임과 관련된 단어에 쓰인다. 우리는 보통 운이 좋았다라는 말을 쓴다. 만약 운이 움직이지 않고 항상 내 옆에 있었다면 운이 좋았다라는 말은 쓰이지 않았을 것이다. 한순간 운이 내 옆으로 들어와서 좋은 일을 만들어내고 나면 운은 다시 떠나버린다. 이 점을 잘 기억해야 한다. 흔히들 말하는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 역시 운이 변해감을 내포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운의 이러한 역동적인 특성은 풍수의 개념과도 맞닿아 있다. 풍수의 사전적인 의미는 바람과 물이다. 풍수 고서인 장경에 나온 장풍득수의 줄임말이 풍수다. 바람을 가두고 물을 얻는다는 뜻이다. 특정한 공간에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기운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기본 요소가 풍수인 것이다. 바람을 가둔다는 뜻은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깥 바람을 막고 나의 공간 안에 있는 훈훈한 기운을 잘 유지함을 말한다. 그리고 모든 생명의 근원인 물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생산해내는 것이 풍수의 근본 원리다. 바람과 물은 계속해서 움직인다. 그 움직이는 것들을 나에게 유리한 것으로 만들어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풍수의 원리가 곧 운의 첫 번째 진실이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당장 운이 좋은 상황을 맞이했다고 해서 절대 방심해선 안 된다. 그러면 운은 소리 소문 없이 또 다른 곳으로 떠나버릴 것이다. 그래서 운에 대해 확실히 알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운의 진실을 알아가는 것이 피곤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피곤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잘 살고자 한다면 그 정도의 노력은 필요하다.
어렵더라도 방법을 아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한 단계 나아가는 것이다. 운은 매일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 매일 술과 담배를 하고 단 음식을 항상 입에 달고 산다면 병에 걸릴 확률이 커진다. 한 잔의 술, 한 개비의 담배, 한 끼의 해로운 식사만으로 큰 병이 생기지는 않는다. 단, 이러한 순간들이 쌓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면 최대한 몸에 좋지 않은 행동과 음식을 멀리해야 한다. 규칙적인 식습관과 한 번의 운동이 몸을 금방 건강하게 만들지는 못하겠지만 이것들이 모여서 힘을 발휘하면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들 수 있다. 운도 마찬가지다. 운을 쌓아가는 것은 매일매일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 내가 오늘 하루 나쁜 운을 쌓는 것은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고 나쁜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내가 오늘 하루 좋은 운을 쌓는 것은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이렇듯 매일의 행동과 순간의 마음이 모여 인생의 큰 운을 결정짓는다. 풍수 인테리어는 내가 살아가는 공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일이다. 내가 사는 곳의 주변 입지와 집 구조를 인위적으로 바꾸기는 어렵지만 집안 물건들의 위치를 옮기고 집을 관리하는 등 지금 당장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을 실행하는 것이다. 풍수지리와 풍수의 원리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매일매일 알려드리고 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댓글을 남겨주신다. 멋지동님의 영상을 보고 매일 따라하면서 실제로 저의 삶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동안 우울한 마음으로 어두운 삶을 살아왔다면 마음을 고쳐먹고 하루 반짝 좋은 마음과 행동으로 산다고 한들 삶이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빛나는 하루가 하루 이틀 쌓이다 보면 내 몸과 마음이 점점 깨끗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기운이 좋은 공간에서 사는 세월을 쌓아갈지 기운이 좋지 않은 공간에서 사는 세월을 쌓아갈지에 따라 나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 행운과 불운의 중간 지점은 없다. 행운의 방향으로 가기로 결정했다면 행운의 종착지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고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지 상세하게 그려보자.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둘 것이 있다. 운은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잡아야 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제 당신의 노력으로 행운이 옆에 다가왔다면 이제는 그것이 도망가지 않도록 명확하게 잡아야 한다. 그런데 그 행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면 잡을 수가 없다. 그러니 행운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려놓아야 한다. 노트에 직접 써놓는 것도 좋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행운은 당신이 생각하는 모습 그대로 당신의 눈앞에 나타난다는 점이다. 얻고자 하는 사람이든 일이든 돈의 크기든 직업이든 무엇이든 좋다. 당신에게 찾아왔으면 하는 행운을 떠올려보고 구체적으로 써보자. 다른 사람의 시선 따위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1억을 벌고자 그림을 그렸다면 1억의 모습을 한 행운이 찾아올 것이며 100억을 그렸다면 100억의 모습으로 찾아올 것이다. 행운과 불운의 중간 지점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당신이 가야 할 행운의 방향은 어디이며 그 행운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할지 떠올려보자. 집에 인사해 본 적이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가장 큰 자산으로 여긴다. 부동산이라는 개념으로 말이다. 하지만 예로부터 집은 안식처로 여겨졌으며 신성성이 부여되어 왔다. 집을 짓기 전부터 정성을 들였고 집을 지으면서는 물론이고 집에서 생활하는 내내 집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았다. 집이라는 공간을 통해 운을 얻고 싶다면 콘크리트 덩어리로서의 자산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 유기체 혹은 생명체로 생각해야 한다. 집을 옮기면 많은 것들이 변한다. 내가 생활하는 환경이 바뀌고 아이의 학교가 바뀌고 내 삶이 바뀐다. 내가 사는 집을 통해서 운을 얻고자 한다면 단순한 부동산이 아닌 나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
나에게 좋은 기운을 전해주는 존재로 생각해야 한다. 내가 집을 대하는 마음만큼 집이 나에게 기운을 전해준다. 3대 부자가 없고 3대 가난이 없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그만큼 오래 부를 유지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해내 오래도록 부를 유지해 지금까지 이름이 전해지는 가문이 있다. 바로 경주 채부잣집이다. 이 집에 가보면 대우원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큰 부를 유지했음에도 큰 대자와 어리석을 우자를 써서 집에 붙여놓았다. 이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언제나 겸손의 미덕을 마음에 새기고자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예전 우리 선조들은 사는 공간에 이렇게 이름을 붙여 사는 공간과 삶을 하나로 연결시켰다. 단순히 나의 집만이 아닌 내가 머무르는 공간, 그리고 내 주변을 둘러싼 모든 자연과 교감을 할 줄 아셨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집에 이름을 붙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심지어 사는 동네에도 별칭을 붙이셨다. 예전 주택들을 보면 대문 앞에 집주인의 문패가 달린 것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요즘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고 대부분 아파트 생활을 하게 되면서 내 이름도 내 삶의 가치도 사라지게 되었다. 풍수 인테리어 강의에서 항상 내주는 숙제가 있다. 내가 사는 집에 이름을 붙이라는 것이다. 설령 2년을 살다 가고 내 명의로 된 집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머무는 동안만큼은 내가 실질적인 그 집의 주인이다. 어느 곳에 가든 주인이 된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수처 작주의 마음을 우리 집에도 적용하자. 한 수강생은 영어로 지어도 되느냐고 물었다. 상관없다. 어떤 이름이든 모든 비바람을 막아주고 밖에서의 고된 삶에서 벗어나 온전한 공간을 만들어준 집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집에 이름을 붙여주고 집에 나갈 때는 잘 다녀오겠다고 인사하고 집에 들어올 때는 잘 다녀왔다고 말을 건네면 집과 자연스럽게 교감하면서 포근한 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운이 다른 이유. 예전에 이런 댓글이 달렸다. 친한 언니와 함께 같은 아파트 윗집, 아랫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두 집의 삶이 너무나 달라져서 무슨 이유인지 궁금하다는 내용이었다. 한 집은 남편이 승진하고 아이들도 잘 자라는데 한 집은 이러저러한 어려움에 부딪혔다는 것이다. 이렇게 두 집의 운명이 갈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같은 아파트, 같은 동, 같은 라인, 같은 구조로 된 집이라 하더라도 다르게 생각해 볼 것들이 정말 많다. 가족들이 집안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방 배치는 어떻게 했는지, 자는 방향은 어떠한지, 가구가 잘 배치되었는지 등과 타고난 팔자, 살아온 삶의 이력, 정신적인 에너지까지 고려돼야 할 요소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실제로 출장 컨설팅을 나가면 집의 거주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고려하는 요소가 100여 가지 이상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보통 풍수라고 하면 막연한 감으로 멀리 있는 산을 한번 쓱 보고 여기가 좋네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풍수 컨설팅에서는 풍수에 대한 수많은 이론적인 요소와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재반사항, 의뢰인에 대한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낸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혹은 한 가족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집에 대한 것도 그렇고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줄 알아야 하며 항상 많은 변수가 일어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매 순간 마주하게 되는 현실은 대부분 새롭고 각자의 이익으로 충돌한다. 단편적인 것만 가지고 삶을 결정짓는다면 언제나 생각하지 못했다는 말만 되뇌면서 삶의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된다. 풍수지리는 역사가 기록되기 전부터 존재해온 공간에 대한 개념이다. 앞으로 오랜 세월이 흘러도 공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한은 항상 적용하고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바로 풍수지리다. 지금의 2030 세대의 90%는 태어날 때부터 아파트에서 나고 자랐다. 시대가 변했다 말하지만 사람이라는 존재가 공간 안에서 살아간다는 개념은 변하지 않았다.
아파트에도 동일하게 풍수지리의 원리가 적용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수많은 현장과 강의를 통해 내가 사는 공간의 입지와 구조가 중요하다고 말하면 꼭 따라오는 말이 있다. 그렇게 치면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팔자로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다. 이러한 이야기는 일반인들뿐 아니라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도 같은 말을 한다. 최근 한 서점가에서 풍수를 언급하는 책에도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 사람의 이력을 들여다보니 풍수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고 현장 경력이 전무했다. 단지 유튜브에서 풍수 콘텐츠로 인기를 얻어 전문가로서 대우를 받는 것이었다. 지금도 아파트를 감정하면서 좋은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주고 있으며 아파트 풍수 지리를 강의하는 유일한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나 안타깝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 오랜 세월이 흘러도 사계절은 순환하고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푸른 잎이 나는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풍수는 자연의 원리를 담고 있다. 그 원리를 잊고 자연스러운 삶에서 벗어나는 순간 살아가는데 더 큰 에너지가 들고 힘든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예전에 우리를 통해 집을 얻은 의뢰인이 이런 말을 전해주신 적이 있다. 집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분은 집을 얻을 때 풍수지리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 이분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경주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부터였다. 그곳은 편안한 삶을 이어가기 어려운 공간이었다. 의뢰인은 50대 중년이었고 의뢰인과 남편, 딸 이렇게 세 식구가 사는 집이었다. 그 후로 의뢰인은 2번 이사를 하셨고 그러한 과정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 역시 아파트 단지를 돌아보며 조언을 드렸고 의뢰인이 정한 아파트 단지의 모든 집 구조를 분석해 드리기도 했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적으로 집을 선택해서 들어가게 되셨고 평안한 마음을 얻게 되셨다. 컨설팅을 해드린 지 반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서울에서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던 차 안에서 의뢰인의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사랑스럽고 이런 집을 찾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들었다. 그분은 매우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분이셨다. 금융계열에 종사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집을 찾으셨다. 그런 분이 이렇게 풍수의 원리를 잘 깨닫고 삶에 적용해 평안한 삶을 얻게 된 것이 너무나 뿌듯했다. 찾아드린 아파트는 사실 경주 지역 내에서는 구축 아파트였다. 이전에 살던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에다가 층수도 높고 평형도 넓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어떤 선택이 현실적으로 자신의 삶에 이득이 되는지를 잘 판단하셨다. 좋은 집을 얻고자 하는 노력과 바른 선택 덕분에 평안한 마음뿐 아니라 건강한 신체, 사람들과의 관계 모두 원활해졌다. 이처럼 집과 사람의 인연이 잘 맺어지게 되면 많은 것이 순조롭게 지나간다. 좋은 집을 찾고자 노력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것,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와 나의 소중한 사람들의 운이 결정된다. 현관 밖은 내 집이 아닐까? 풍수의 입지에 대한 분석과 달리 풍수 인테리어는 내가 바꿀 수 있는 운에 가깝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집 안에서 가장 운이 들어오기 좋은 공간이 어디인지 꼭 알아두자. 그곳은 바로 현관이다. 바깥의 모든 운들이 집 안으로 드나드는 통로가 바로 현관이다. 세부적인 풍수 이론으로 보자면 각 집의 방향에 따라서 정확한 현관 방향이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좋은 현관 방향을 생방과 왕방이라고 칭한다. 우리 집안에서 좋은 기운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우리 집안으로 좋은 것들을 가져다 주는 방향이라는 뜻이다. 상세한 방향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이 책에서 언급하기에는 전문적인 풍수의 심화 내용이기 때문이니 이해해 주기 바란다. 우리는 여기서 현관의 의미를 생각하고 공부하면서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운을 알고 쌓아가 보자. 옛 선조분들께서는 봄이 되면 대문에 입춘 대길이라는 글귀를 써서 붙이셨다.
입춘대길뿐 아니라 계문 만복래, 소지왕 금출도 주로 대문에 쓰이던 문구인데 그 뜻을 보면 현관은 진정한 재물운의 시작점임을 알 수 있다. 계문 만복래는 문을 열면 모든 복이 들어온다는 뜻이고 소지왕 금출은 땅을 쓸면 금이 들어온다는 뜻이다. 현대적인 개념으로 해석해보자면 집안의 묵은 기운을 순환시키고 집 밖에서부터 집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모든 복을 맞이하는 과정이 문을 여는 것이다. 쉽게 말해 환기를 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항상 현관 주변을 깨끗하게 해서 재물운이 가득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한다. 오래전 선조들이 남기신 삶의 지혜를 잘 기억해서 현관을 잘 정리하고 꾸미는 일이 중요하다. 세부적인 풍수 인테리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을 아는 것이다. 이 공간이 어떠한 곳인지를 알면 스스로 응용해 잘 꾸밀 수 있게 된다. 다른 공간보다 현관을 더 밝고 깨끗하고 고급스럽게 꾸며야 더 많은 운과 복을 불러들일 수 있음을 기억하자. 현관 밖에 쓰레기를 두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다. 아파트 맨 꼭대기층에서부터 한 층씩 걸어서 내려오다 보면 한 라인에 한 집 이상은 꼭 복도에 쓰레기를 두는 집이 있다. 아파트라는 공간 개념을 놓고 봤을 때 현관 밖은 공용 공간이다. 나만의 공간이 아니다. 쓰레기를 복도에 두는 건 당연히 주변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이다. 집안에는 쓰레기가 없으니 깨끗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는 1차원적인 판단이다. 현관 앞에 쓰레기를 두는 것은 돈이 들어오길 원하지 않는다는 뜻과 같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운과 복은 현관에서부터 들어온다. 그런데 현관 앞에서부터 더럽다면 들어오고 싶은 운도 다시 도망가게 되어 있다. 이러한 원리를 식당에 대입해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식당은 손님이 곧 운이고 돈이다. 손님이 많이 찾아와서 잘 먹고 돌아가면 그것이 복이 되고 돈이 되어 식당 주인이 잘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식당의 입구가 지저분하고 온갖 쓰레기 냄새 때문에 입구에서부터 들어가길 주저하게 된다면 조금씩 손님이 줄어들 것이다. 아무리 음식이 맛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전국에 있는 아주 특별한 낡고 허름한 맛집을 떠올리면서 반론을 들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사례를 일반화하지 말자. 식당에 손님이 돌아선다는 것은 운이 돌아선다는 것이다. 집도 마찬가지다. 손님이 찾아오는 일은 드물지만 보이지 않는 모든 기운들이 내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매 순간 기다리고 있다. 그 운들을 다 맞아들이기 위해 지금이라도 당장 현관을 정리하자. 집 밖에 둔 자전거 혹은 입구가 좁아서 어쩔 수 없이 두는 유모차라면 깨끗하게 잘 관리해서 세워두자. 모든 것은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만들어내면 된다. 현관에 반드시 두어야 할 물건. 풍수 인테리어를 언급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있다. 바로 풍수 인테리어 소품이다. 풍수 인테리어 소품을 두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간혹 소품과 세부적인 내용에만 치중해 풍수의 근본 원리와 터의 가치를 잊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 앞에서 언급한 집에 대한 가치, 입지에 대한 가치를 항상 최우선으로 두고 그 다음으로 풍수 인테리어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다. 지금도 오래된 고찰과 시골 마을에 가보면 소금 단지를 묻는 행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전에는 너무나도 귀한 재산 중 하나가 소금이었다. 소금은 풍수적으로 불의 기운을 억누르고 애군을 막는 의미로 항상 마을에서 가장 강한 기운을 전해주는 산봉우리에 심었다. 미신이라고 치부하지 말았으면 한다. 우리의 전통적인 풍습 혹은 마을 행사 정도로 생각한다면 조금 더 받아들이기 편할 것이다. 한 일화를 소개하자면 매년 소금단지 행사를 하던 마을에서 한 해는 사정이 생겨 소금단지를 새롭게 묻지 않았는데 그의 이유도 화재가 잦았다고 한다. 다시 소금단지를 묻고 난 다음부터는 불이 나던 일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개념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풍수 인테리어에 적용한 것이 작은 소금단지를 현관에 두는 것이다. 집안에 좋은 운을 들이고 나쁜 운을 막고 싶다면 소금단지를 현관에 둬보자. 좋은 운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 또 다른 전통적인 풍수 인테리어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엄나무다. 오래된 한옥이나 옛 시골집에 가보면 종종 엄나무 가지를 잘라서 문 앞에 걸어둔 것을 볼 수 있다. 요즘은 삼계탕에 들어간 엄나무를 더 자주 보게 되지만 사실은 현관 앞에서 마주하는 것이 우리 삶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로부터 나쁜 애군을 막아주던 뾰족한 방패와도 같은 역할이니 소금단지와 더불어서 애군을 더 막고 싶다면 엄나무 가지를 구해서 현관에 두도록 하자. 집안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을 재물운이 싫어한다. 옛날 어른들은 겸손의 미덕이 너무 지나쳐서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종종 하셨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집에 대한 이야기다. 손님을 모시거나 음식을 차릴 때 거의 항상 집이 누추합니다. 차린 것은 없지만 이라고 말씀하셨다. 겸손도 좋지만 집이 누추하다고 하면 지금까지 주인을 잘 지켜주던 집의 기분이 나빠질 것이다. 항상 집과 함께 교감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앞에서 내가 사는 집에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자신만의 이름을 가진 고유한 존재인 우리 집에게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 예전에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 감정을 하러 간 적이 있었다. 의뢰인이 어렵게 분양을 받은 아파트였는데 그곳에서 거주해도 될지를 고민하고 계셨다. 다행히 그 집은 거주하기에 적합한 집이었다. 강남 한복판이었지만 지형도 구조도 적합했고 안정되고 차분한 곳에 위치한 아파트였다. 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다. 연락을 주신 의뢰인은 큰 회사를 운영했던 대표님이셨다. 그분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며 사정이 좋지 않게 되어 작은 집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집에 들어서면서부터 집이 참 좁다는 말씀을 연신 반복하셨다. 물론 그 대표님에게는 자신의 화려한 시절, 최고로 잘 나가던 시절의 공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공간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 집도 운이 좋게 얻은 것임을 말씀하시기도 했다. 감사한 마음이 드는 한편 현재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마음 때문인지 자꾸만 집이 좁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 이유는 그런 말이 공간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집은 다 듣고 있다. 감사한 마음과 감사한 말에는 묘한 힘이 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마주하는 현상과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고 한다. 하지만 내가 사는 공간에 감사하라는 말은 쉽게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공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남들보다 더 많은 운을 쉽게 쌓을 수 있다. 소리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했다. 굳이 새와 쥐가 아니더라도 당신이 집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집안 곳곳에 울려 퍼진다. 그리고 그 소리는 집을 통해 다시 나에게 반사되어 돌아온다. 메아리와 같은 원리다. 그러니 집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집안에서 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은 그만 멈추는 것이 좋다. 나 같은 경우에는 이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절대 살고 있는 집안에서 하지 않는다. 지금 나를 보호해주고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인 집이 섭섭해할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몸에 좋은 음식이라면 뭐든 먹는 것처럼 좋은 운을 얻고자 하는 일인데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반대로 집안에서 좋은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가족 간에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많이 웃고 지나치게 부정적이거나 잔인한 영화나 드라마 등은 자주 보지 않는 것이 좋다. 그 소리가 떠돌아다니기 때문이다. 좋은 음악을 틀어놓고
보이지 않는 집안의 공간까지 챙기는 노력을 하게 된다면 그 노력은 분명 현실적인 좋은 일로 보상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면 이것을 해보라. 돈이 벌고 싶니? 부자가 되고 싶니? 영화 타짜에 나오는 명대사 중 하나다. 도박을 배우러 온 고니에게 평경장이 화투를 가르쳐주면서 한 말이다. 그 질문에 고니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네라고 대답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받는다면 모두 고니처럼 대답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부끄러워한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당당히 마주할 때 진정한 성취를 이룰 수 있다. 지금은 직원을 둔 법인체의 대표로서 사회적인 성공을 쌓아가고 있지만 나 역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돈이 너무나도 궁하고 가진 것보다 갚아야 할 것이 많은 시절이 있었다. 돈이 궁해지면 사람은 그 무게에 짓눌린다. 저절로 어깨가 움츠러들고 고개가 땅을 향한다. 그럴 때일수록 당당해져야 한다. 운의 진실을 잊지 말자. 운을 얻고 싶다면 운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한다. 운은 한 번에 바뀐다. 나는 그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았다. 그렇게 힘이 들던 시절에도 주변에 단 한 번도 티를 낸 적이 없다. 그런 믿음과 현실적인 노력이 뒷받침된 덕분에 지금은 그런 시절이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많은 것이 바뀐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 만일 돈의 무게에 짓눌려 있다면 절대로 운의 진실을 잊지 말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소한 것부터 쌓아가자. 당신의 믿음과 노력이 담긴 그 행동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임계치에 이르는 순간 당신의 삶은 바뀌게 될 것이다. 지금은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내가 사는 공간에서 재물운을 조금 더 쌓을 수 있는 행동들은 무엇이 있는지 나열해 보겠다. 삶이 답답하다고 느낄 때, 한숨이 쉬어지고 힘을 내기 힘들 때 아무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열거하는 공간들을 매일매일 깨끗이 청소해 보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생각하며 실행하지 않는 실수를 범하지 말자. 운을 부르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깨끗한 공간을 보고 기분이 나빠질 사람은 거의 없다.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운이 좋아졌다는 것이다. 결국 운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은 나아질 수 없다. 재물운을 위해 지금 당장 청소할 공간. 현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복이 들어오는 시작점인 현관을 매일 닦아보자. 현관 바닥뿐 아니라 손이 잘 닿지 않는 현관 주변 가장자리, 외부의 도어락, 조금 더 나아가서 외부의 현관 앞까지 닦아보자. 집을 청소한다는 것은 청결에 청결을 더하는 의미로 해야 한다. 더러워지면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매일 닦는 것이 좋다. 나 역시 의도적으로 매일 휴지 한 장을 꺼내 먼지를 조금이라도 훔쳐낸다. 현실적인 청소의 의미이자 집에 대한 성의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가스레인지. 풍수 인테리어에서 재물운과 가장 연관이 깊은 공간이 바로 가스레인지가 있는 공간이다. 인덕션이 있다면 인덕션 자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로부터 주방에서 밥을 지었고 집안에 훈기를 더하도록 불을 떼었다. 주방을 통해 재물운과 건강운을 모두 챙기는 것이다. 그것을 현대적 의미로 해석하면 음식을 직접 조리하는 공간인 화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어디서 돈이나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싶을 때는 혼자서 하소연을 하더라도 가스레인지를 닦으면서 하는 것이 좋다. 창틀, 문틀, 문고리. 의뢰인의 집을 보러 다니면서 깜짝 놀란 것 중 하나는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창틀을 닦지 않은 집이 많다는 점이었다. 창틀은 집의 외부와 내부의 중간 지점이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창틀의 먼지를 쓸고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창틀의 먼지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청결이 곧 좋은 운이다. 집 안으로 나쁜 먼지와 운이 들어오지 않도록 창틀과 문틀을 자주 닦아주자.
문고리 역시 늘 우리가 손을 대기 때문에 가장 많은 먼지와 세균이 묻어나는 공간이다. 그러니 자주 닦을수록 좋다. 각종 배수구와 수도꼭지. 방향의 원리로 봤을 때 재물운을 금에 비유하곤 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재물운의 속성은 물의 원리와 닮아 있다. 전통적인 풍수 이론에서도 물을 얻는 것이 곧 재물을 얻는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집안에 물을 가져다주는 공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재물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주방에 있는 수도꼭지, 화장실과 세탁실에 있는 각종 배수구까지 꼼꼼하게 챙기자. 물의 흐름이 곧 재물운의 흐름이며 물은 만물이 생성되는 모체와도 같다. 이것을 잘 해석해보면 좋지 않은 것까지도 생성될 수 있는 것이 물이다. 고여있는 물에서 세균과 해충이 자라는 것만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 물이 흐르는 통로와 물이 머물렀다가 한 공간은 언제나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이 재물운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돈이 모이는 재물운의 비밀 읽어드렸습니다. 집에 이름을 붙여주고 집안에서 집에 대해 나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부터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에너지라는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집에도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는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겠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